안녕하세요, 넷지마스터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탁구, 구술 및 실기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리고요. 구술 시험 준비 방법, 그리고 실기 시험 준비 방법, 그리고 실제 고사장에서 어땠는지를 좀 자세하게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술과 실기 시험 접수는 이미 필기 시험을 접수해 보신 분들은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 협회에서 시험 날짜와 장소, 배점 기준표 같은 거를 공지해서 올리는데요. 이제 협회 사이트 말고도 체육 지도자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종목의 공지들을 취합해서 시험 안내문을 올려줍니다. 근데 이미 필기시험을 접수해 보신 분들은 실기시험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접수가 제가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오픈런을 해야 합니다. 필기시험보다 더욱이요. 그 이유는 시험 날짜마다 고사장이 다르고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타임당 탁구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이 다 차면 그 해에는 그 실기시험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목별로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조기 마감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가로 더 인원을 받아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게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접수 후에는 날짜와 고사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결제 및 접수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접수를 하고 나서 시간이나 고사장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짜와 어떤 장소가 비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날짜가 미리 공지가 떠서 무주가 이제 6월 중순경이고 경기대가 6월 말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선착순 마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오픈런을 하긴 했습니다. 접수가 시작한 첫날에 그 8시에 접속을 했는데 대기자가 2만 명이나 떠서 이건 좀 나중에 접수해야겠다 해서 점심시간에 접수를 했는데요. 이미 점심시간에 들어가니까 경기대는 모두 다 찼고요. 그리고 21일인가 이제 20일대에 있는 그 무주 고사장 시험 일정도 다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6일 무주 고사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행인 게 그것도 60자리 중에 21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더 놓쳤으면은 정말 일주일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시험 접수 때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반드시 오픈런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대기자가 많이 뜨겠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셔서 원하는 시간대에 접수하셔서 공부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구술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술 시험 방식은 고사장에 들어가면 그 3명의 심사위원분이 앉아 계십니다. 심사위원분들 앞쪽에 통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중 2개는 규정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다른 2통에는 지도 방법에 대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통에서 이제 한 문제씩을 뽑아서 총 4문제를 뽑아 놓고 이제 한 문제씩 문제지를 펼쳐서 문제를 읽고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6월 30일에 경기대에서 보려고 했으나 이제 얼떨결에 6월 16일 무주에서 봐서 원래 한 달을 공부하고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딱 보름 정도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인 점은 4월 27일에 이제 필기시험이 끝나고 바로 틈틈이 이제 구술 자료를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5월 30일까지는 학습 자료를 완성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탁구 실기를 준비하는 그 밴드 모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저는 그거를 이용하지는 못했고, 제가 만든 이제 학습 자료는 탁구 규정 부분은 이제 당연히 ITT 핸드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정리를 했고, 이제 구술 문제는 그 온라인상에 그 있는 후기들이나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취합해서 그 출제 범위별로 문제를 분류하고 그에 대한 답을 챗GPT나 이제 코파일럿을 활용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따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먼저 학습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 자료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본 영상에도 이제 댓글로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한 문제 수가 ITTF 핸드북은 53개, 그리고 그 외에 규정 문제가 4개, 그리고 탁구 지식 문제가 15개, 그리고 일반 체육 지식 20문제,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 문제가 이제 42문제, 탁구 지도 방법이 28문제, 그리고 유소년 노인 지도 방법이 12문제, 그리고 기타 문제로 해서 2개에서 총 176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온라인상에 이제 배포된 기출 문제들 꽤 많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을 암기해서 이제 3명의 심사위원분들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없지 않습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내용들을 계속 보기는 했지만 이게 15일 만에 암기를 하고 말로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필기가 끝나시면 가능한 바로 구술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료 조사할 때도 느꼈고 시험 볼 때도 느꼈는데요. 최근에는 생활체육 일반이나 체육 지식에 관한 문제, 즉 출제 범위 중에 이제 지도 방법 중 이해 능력 파트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탁구에서는요. 탁구 규정과 실제 지도 방법 위주로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만 있으시다면 제가 정리해드린 170여 문제를 다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에서 1-1 탁구 규정과 2-2 지도 방법만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규정의 경우 숫자나 경우가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암기하시고요. 약간 표현을 모호하게도 넘어갈 문제들은 이후에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도 방법 같은 경우에도 기술별로 따로 외우기보다는 우선 큰 틀을 짜두시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기술을 대입해서 암기하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틀을 준비 위치, 준비 자세, 그리고 팔과 라켓의 위치, 그리고 스윙, 임팩트, 그리고 시선 처리, 재준비,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만들어 놔서 각 기술을 그 순서대로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틀만 기억을 해가면 시험장에서 임기응변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배점표를 보면 기술별로 핵심 키워드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키워드도 같이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포핸드 드라이브 시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 어깨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한다.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로서의 이해 파트도 보시다 보면 공통적인 틀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의 목적, 필요성, 기능 등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문화적 기능, 이렇게 5가지 기능들만 틀로 외워두고 생활체육 시설, 생활체육 지도자의 목적, 필요성, 기능들에 대해 유연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생리적 기능은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한다. 그리고 심리적 기능은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은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룬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은 새로운 운동기술 학습, 그리고 문화적은 이제 여가 시간의 선용, 이것을 이제 각 주제에 임기응변으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든 대답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제 학습 자료는 탁구 유튜브 채널 중에 최프로 탁구센터 채널이 있습니다. 최프로님은 예전에 조용훈 탁구클럽과 힐링 탁구클럽에서 제가 좀 뵌 적이 있는데요. 최프로님은 생활, 유소년, 노인, 이 스포츠 지도사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술 시험을 한 3번인가를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프로님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실기 연습 영상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구술 영상을 AI 목소리를 통해서 혹은 최프로님이 직접 녹음을 하셔서 시청자가 이동할 때나 다른 일을 하면서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둔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요. 그래서 최프로님의 채널과 영상도 제가 링크를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으로 실기 시험과 이제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배점 기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 시험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탁구를 좀 치신 분들이나 레슨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신 것들입니다. 사실 지금도 탁구 치시면 항상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냥 운동을 할 때는 자세 하나하나를 쪼개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재미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자세를 분절화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스, 잔발 움직임, 그리고 무게중심의 이동, 그리고 스윙, 시선, 임팩트, 이런 것들을 약간은 보여주기 식으로 나 이렇게 이거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좀 연기가 필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자세가 어색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점 기준표에 맞춰서 하는 것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심사위원 하셨던 분에게 들었었던 말도 그랬고요. 이번에 대기실에서 안내를 해주신 위원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통적으로 실기시험은 본인이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 실기시험을 보면서 공을 받아주시는 선수분을 자기 공격력으로 디펜스를 뚫어버리려고 강하고 화려하고 코스를 빼게 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 경기 능력과 관계없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니 내 부스가 이 정도고 나는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떨어뜨렸냐,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실제로 한 오픈 4부 치시는 분인데 떨어진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정말 일반 생체인들은 마냥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석적인 자세, 배점 기준표에 있는 기준에 맞는 동작, 그리고 공을 받아주는 선수분에 대한 태도와 예절 등이 주요 포인트라고 위원분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탁구장을 옮기면서 레슨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이제 실기시험 준비 겸 레슨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윤진용 코치님께서 그 배점 기준표대로 기술의 자세와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레슨을 해주셨고, 그 시험을 생각보다 일찍 보게 되어서 많은 수의 레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험을 떠나서 제 탁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배점 기준표대로 자세를 이제 분절하려서 기본기를 점검하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을 실제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이 영상 다음번에 올릴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고사장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체험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시험 당일에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아침 7시 40분 고속버스를 타고 무주로 내려갔습니다. 2시간 30분으로 생각보다는 무주가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시험 시작 시간이 오후 1시였고 고사장 대기실 입장이 12시 30분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10시 10분쯤 무주에 도착해서 공부할 시간이 좀 충분히 있긴 했습니다. 이제 고사장은 무주 예체문화관이었는데요. 문화관에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 쪽에 그 간이 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대기실은 아니고 그냥 기다리실 분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신분증과 그 수험표 검사를 받고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바로 대기실입니다. 제가 문화관에 들어갔을 때가 10시 30분 정도였는데요. 한창 그 오전 수험생들이 그 시험을 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긴장되게도 나오시는 분들 표정이 하나같이 밝은 분들이 한 분도 없었고 연신 한숨만 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일 처음 봤어도 같은 시험을 봤다는 그 마음에 이제 전후감에 서로 고생했다고 인사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직접 미리 그 체험 현장 분위기를 체험한 것까지는 좋긴 했는데 이게 다시 잠깐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더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짧게 느끼고 이제 야외 그늘진 곳으로 와서 혼잣말로 이제 구슬 연습을 했습니다. 11시쯤 됐을 때 그 고사장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순두부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예체문화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가 이제 12시쯤에 제가 들어왔는데 12시에 가니까 오전 수험생분은 이제 다 떠났고 저를 포함한 오후 첫 타임 수험생들이 옹기종기 앉아 책을 보기도 하고 구석에서 자세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처음 봤지만 그 같은 시험을 보다 보니 무즈가 또 가까운 곳이 아니다 보니 서로 어디서 왔냐, 구술은 어떻게 준비했냐, 탁구는 몇 년 쳤냐, 이런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이거 자체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원자 수험생분들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생각보다 2030 분들도 많았고 4050 분들이 이제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제 타임에는 여성분들은 딱 2분 계셨습니다. 12시 30분이 되니 이제 대기실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신분증 검사가 시작되었고, 구술과 실기를 모두 보는 저 같은 일반 과정분들은 수험표를 등 가운데 중앙에 붙였고요. 다른 자격증이 이미 있어서 특별 과정인 분들은 구술만 보기 때문에 그 구분을 위해서 이제 배 쪽에, 앞쪽에 수험표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입장해서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대기실은 무용실로 쓰이는 곳인지 벽면이 다 거울로 되어 있었고 무용할 때 올리는 그 바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있어서 자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들어갈 때는 짐을 다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끄지 않고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대기실에서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그 구술 자료를 보고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기실에 들어가서 20분간 몸도 풀고 구술 자료도 보고 있는데 시험 시작 10분 전인 12시 50분쯤에 안내를 담당하는 위원분께서 시험 볼 순서대로 자리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고사장에는 한 번에 3명씩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3명씩 행으로 이제 순서를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맨 앞 2줄, 그러니까 6분은 구술 시험을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을 먼저 보게끔 앞쪽에 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 배치가 되고 나서 앉아 있는데 그때 제 이름을 부르셔서 좀 당황했는데 왜 제 이름을 부르셨냐면 이 유니폼하고 같은데 검정색인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최대한 흰색 들어간 거를 입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 유니폼을 보시면
이름이 흰색으로 좀 크게 적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크게 적혀 있어서 다른 유니폼으로 바꿔 입을 수 없느냐, 여분을 가져왔냐 했는데 다행히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 2020년 올리지 못한 그 부산 기념 티어. 만약에 여벌 티를 가져가지 않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난 건데 유니폼을 그냥 뒤집어 입어도 방법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나 했는데 마침 또 이제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내해 주신 위원분께서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 유니폼에 새겨진 이름은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속 동호회나 소속 탁구장의 이름이 유니폼에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맥을 활용한 그 부정시험을 방지하고자 함이어서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끔 시험에 종종 흰색 유니폼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흰색 유니폼을 입으면 무조건 감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 보실 때는 마킹이 들어가지 않고 흰색이 들어가지 않은 유니폼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안내위원께서 감사하게도 그 시험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억나는 얘기들은 가능하면 심사위원 외에도 공을 받아주는 학생 선수에게도 인사하고 감사함을 표해라. 그게 다 태도 점수에 반영된다. 그리고 이 시험은 탁구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배점 기준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탁구 자체를 잘 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기 점수에 대해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 채점 안내를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고, 시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채점의 공정성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기 시험은 경기대 선수들은 무주에서 원래 하던 호서대 선수들은 경기대로 가는 등 시험의 공정성에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제 1시가 되었고, 맨 앞줄에 있는 분들부터 3분씩 이 대기실과 체육관, 고사장 이 사이에 있는 복도로 나가서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로 나갈 때는 가지고 온 짐을 다 가지고 가고,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전자기기들은 꼭 반드시 끌 필요는 없이 그냥 가방 안에 넣어둬도 됩니다. 그래도 괜히 그 알림이 울리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전원을 끄고 가방 안에 넣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분들이 오셔서 잠깐 자리를 옮겼습니다. 쉬신다고 찍지 말라고 하셔서. 대기실 분위기는 처음에는 다들 긴장감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고 있거나 몸을 푸셨는데 이내 대화 타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그 구술시험의 막연함에 대한 토로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준비했던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셨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이야기하다가 저는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팀으로 대략 2시쯤에 고사장에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제 고사장 쪽 안쪽을 좀 보려고 했는데 가림막이 크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제 이름이 호명되고 그 세 테이블 중에 중앙에 있는 2번 테이블로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 촬영팀과 운영팀으로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펜스를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심사위원 3분께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드리고 이후 이름 확인을 위해서 돌아서서 등에 붙어져 있는 수험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자에 착석했고, 제가 본 심사위원분들은 가운데 남자분이 한 분 앉아 계셨고 양쪽에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과 제 사이에 노란색 통 2개와 그리고 분홍색 통 2개가 있었고, 각각의 문제들이 한 30개 정도 이상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이제 남자 심사위원분께서 저보고 각 통에서 문제지를 하나씩 뽑아서 4개를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펼쳐서 문제를 읽고 답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지가 약간 두꺼운 종이의 A4 사이즈인데 그 안에 A-10 질문 내용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고 A-10 문제 내용 이렇게 읽고 바로 내려놓고 심사위원들을 보고 답을 말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 답한 문제는 실점을 하는 경우를 말하시오였는데요. 다행히 쉬운 문제를 뽑았는데요. 실점을 하는 7번째 경우까지 말하던 도중에 심사위원께서 그 정도면 되었고 다음 문제를 읽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뽑은 문제는 서빙, 리시빙, 엔드의 순서가 잘못됐을 경우 심판의 역할과 의무, 이런 문제를 뽑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을 더듬긴 했지만 제가 정리했던 내용의 그 핵심 키워드는 다행히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정 전에 발생한 득점은 모두 인정된다까지 말하니까 다음 문제를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백핸드 드라이브의 지도 방법이었고, 그 다음 문제는 선수의 기량을 높이는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 지도 방법은 그 암기한 대로 잘 말을 했는데요. 근데 선수의 기량 문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기본기 점검, 심리 상태 점검, 대인관계 점검을 먼저 언급하고, 기본기가 확고하자면 어떠한 운동 처방도 기량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기 재점검이 필요하고, 심리 상태에 의해 오히려 실력이 떨어지는 슬럼프나 실력이 늘지 않는 고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멘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심사위원분께서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는 건지 나쁜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실기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실기 탁구대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우선 선수분께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했는데, 제 공을 받아준 선수분은 경기대 왼손잡이 선수셨는데 왼손이긴 하지만 제가 공을 치기 좋게 규칙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실기를 돌이켜보면 제가 이전에 즉석으로 올린 후기에서는 그 시험이 끝났다는 통쾌함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았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합격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를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밖에서는 촬영하기가 쉽지 않네요. 다른 분들이 쉬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전에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지금은 합격 가능성을 이제 5대5,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시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포핸드 스트로크를 했습니다.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를 시작하니까 심사위원분께서 타이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시간은 대략 7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포핸드 스트로크는 제가 스윙이 내려가는 반드라이브성으로 치는 안 좋은 버릇이 있어서 윤진용 코치님께 배운 대로 스윙이 내려가지 않도록 의식을 하고, 확실히 오른발에서 왼발로 무게가 이동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30초 정도 하니까 바로 쇼트로 넘어갔습니다. 쇼트도 원래 제가 약간 좀 반드라이브성으로 좀 약간 긁어주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 배점 기준표에 맞춰 배운 대로 확실하게 약간 좀 대각선으로 드라이브성으로 가지 않고 뒤에서 잡아서 앞으로 확실히 수평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단 연습한 것과 다른 점은, 선수분이 왼손이셔서 원래 보통 오른손잡이끼리 대각선으로 하는데 그 왼손분이셔서 짧은 거리 스트레이트로 쇼트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저와 항상 탁구를 가장 많이 치셨고 대회도 복식도 저와 같이 많이 나가주시는 분 덕분에 자주 스트레이트로 쇼트 연습을 할 기회가 많아서 실수 없이 무난하게 했습니다. 쇼트도 2~30초 하니까 바로 스텝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텝은 선수분께서 제 기준 이제 왼쪽 하프코트 쪽에서 이제 백핸드로, 왼손잡이시니까 백핸드로 받아주셨고, 저는 오른쪽 하프코트에 센터라인과 사이드라인 그 선 위치에 타점을 맞춰서 왕복하며 투스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올려드릴 레슨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스텝 시 제가 그 왼쪽 발목을 수술한 적이 있어서 오른발에 실었던 힘을 왼발로 잘 옮기지를 못합니다. 이 안 좋은 버릇을 안 하려고 최대한 의식해서 왼쪽 발로 옮겨가는 걸 좀 과장되게 의식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포핸드 투스텝도 한 30초 정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바로 이제 핫백 전환 투스텝을 했습니다. 이때도 그 오른쪽 하프코트에 센터라인과 사이드라인 이쪽에서 타점을 두고 포핸드하고 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지적을 받은 것이, 그 인터넷에서 의도적으로 그 드라이브도 보여주면 좀 더 좋게 본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떨어져서 드라이브로 핫백 투스텝을 했습니다. 좀 크게 걸어주고 했는데 심사위원분께서 그걸 보시더니 중단시킨 뒤에 좀 더 앞에 붙어서 스트로크로 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20초 정도 핫백 투스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푸시, 즉 커트를 했습니다. 커트를 할 때는 선수분이 포핸드나 백핸드 양쪽으로 랜덤하게 짧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커트를 하는 동안에도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잔발 스텝을 계속 밟아가며 잽을 하듯이 이제 20초 정도 커트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가장 걱정을 했던 블럭을 했습니다. 선수분들 공이 워낙 강해서 이 블럭을 못해서 감점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현역 선수분이셔서 공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이셔서 조금 제 백 쪽을 안쪽으로 감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질도 좀 까다로워서 제가 받기는 다 받았는데 역으로 공이 리턴되어 돌아갈 때 지저분하게 휘어가서 선수분이 좀 고생하셨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열심히 잘 걸어주신 선수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아무튼 다행히도 포핸드든 백핸드든 이제 다 안정적으로 잘 블럭을 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스매시를 했습니다. 스매시 테스트는 선수분이 뒤로 떨어져서 공을 위로 툭 쳐서 로빙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스매시도 나의 시선 위치에서 하는 스매시가 있고 그 머리 위에서 이제 내려 꽂는 스매시가 있는데, 테스트는 로빙을 높게 띄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그런 스매시를 했습니다. 물론 뭐 높아도 위로 잘 하시는 분들 위로 해서 치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이제 다음 레슨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걸 보시지 않아도 그동안 제 영상을 많이 봐오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제가 스매시를 정말 못합니다. 이게 스매시라고 보신 공도 자세히 보시면 다 드라이브입니다. 다 긁어서 쳐요. 때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스매시를 못하니까 스매시로 한 방에 끝내야 할 거를 이제 드라이브로 치니 상대가 계속 넘기는 거죠, 제 볼을 쉽게. 그래서 랠리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스매시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문제는 고사장 조명이 좀 많이 밝았습니다. 탁구대가 예전에 한번 화성시청 선수들이 연습하는 곳에서 열린 오픈대에 나갔을 때, 그때도 탁구대가 그랬거든요. 탁구대가 빛이 강해서 하얗게 떠 보일 정도로 빛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높이 공이 로빙이 뜨니까 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윤진용 코치님께 이제 지도 레슨을 받을 때, 분명 내리꽂는 스매시를 할 때 제가 잘 못하시는 걸 눈에 보이시니까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닫아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갈 때 열어서 아래로 꽂는 식으로 연습할 땐 잘 했는데, 이게 공도 잘 안 보이고 긴장도 되고 하니까 예전 습관대로 드라이브성으로 때렸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선수분들은 보는 눈이 같으셔가지고 심사위원분이 다른 심사위원분께 너무 드라이브성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제 귀로 들린 겁니다. 워낙에 가까운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니까 그래, 연습한 대로 내리 꽂았는데 구질 파악을 잘 못해서 다 네트에 박혔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게임할 때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50%는 성공하고 50%는 실패했습니다. 실수가 많으니까 이전 기술들은 금방 지나간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1분 정도 채운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스매시 테스트를 마치고 서브를 했습니다. 처음 서비스는 포핸드 하회전 서브를 요구하셨고요. 제가 3번 정도 하니까 이제 횡회전을 넣으라고 해서 횡회전도 3번 정도 했습니다. 하회전 서브가 제가 회전량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 투바운드로 곧잘 넣는 편이었음에도 이게 긴장돼서 그런지 막상 시합장에선 잘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배점 기준표에 서브에 이제 구질과 코스는 있지만 길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길이는 없어서 그런지 심사위원분들은 특별한 말씀 안 하시고 3번 정도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다만 윤진용 코치께 레슨을 받을 때 서브를 넣고 서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구 공격을 위한 잔스텝까지 밟아주라고 하셔서 그거를 좀 의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 테스트를 정확히 어떤 거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처음에 포핸드로 하는 하회전 서비스, 그 다음에 포핸드로 하는 횡회전 서비스. 그때 선수분이 됐을 때 공이 뜨면 바로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를 요구하셨습니다. 포핸드로 왼쪽 길게, 포핸드로 대각선 오른쪽 길게. 이후에 이제 백핸드 서브를 했습니다. 백핸드 서브도 하회전 서브, 횡회전 서브, 그리고 코스까지 하였습니다. 서브 테스트를 한 다음에는 리시브 테스트를 했습니다. 선수분이 이 구질과 길이 코스를 다양하게 해서 넣어주셨는데, 다행히도 정석적으로 넣어주실 분 모션이나 페이크를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받든 짧게 받든 뜨지 않게 상대 코트로 대부분 리턴을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포핸드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포핸드 드라이브는 왼손 선수셔서 그런지 제 왼쪽에서 백핸드로 받아주시고, 저는 이제 제 오른쪽 하프코트에서 대각선으로 포핸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한 30초 하니까 바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3구 5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알기로는 마지막은 이제 10대10 듀스 게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듀스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구 5구를 했는데, 윤진용 코치님께 배운 대로 3구를 시킬 때는 3구를 한 방에 끝내는 걸로, 그리고 5구를 시킬 때는 3구는 부드럽게 연결로 걸고 이제 5구 때 끝내는 걸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3구 5구도 3구 2번 그리고 5구 3번 정도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 성공을 했고요. 바로 그렇게 실기시험을 마쳤음에도 그 7분 알림이 울리지가 않아 가지고 대략 1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분께서 제가 제일 못했던 스매시를 다시 시켰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숨이 차서 기회가 다시 주어졌음에도 연속 3번 스매시를 또 미스했습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좀 성공해서 비율이 이제 6대4 정도로 성공이 6, 실패가 4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타이머가 울리고 심사위원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셔서 저도 허리를 숙여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선수분께도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상이 제가 경험한 실기시험 실제 후기입니다. 지금까지 구술 및 실기시험에 대한 안내와 준비 방법 그리고 실제 고사장 후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사장이 경기되냐 무지냐에 따라 분위기나 환경도 다를 거고요. 그 만나게 되는 심사위원분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공을 받아주는 선수분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약간은 그 본인에게 맞는 운도 좀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심사위원분들께서 공정하게 심사는 하지만요. 아무쪼록 지금 저는 그 합격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은 100%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